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원입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이고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방문 간호의 실태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의 전반적인 실태와 가정호스피스의 실제,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의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의 가치는 환자 및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이며 의료비의 절감 효과와 함께 가정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정방문 간호 실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간호인데요. 1999년 1월에 명시된 의료법에 의해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제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입니다. 1999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1, 2,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입니다. 보건의료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간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용 호스피스입니다. 암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염려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2016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0년 9월에 본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도권 밖에서의 가정방문 호스피스인데요.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헌신적인 분들의 봉사와 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료 가정방문을 제공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의 헌신된 기관들이 제도권의 보상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귀한 섬김이 호스피스의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가정용 호스피스와 가정간호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정용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문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되겠고요. 총체적인 팀 접근을 하고 방문 시간은 1시간 이상이며 일일 방문 가정은 3, 4가정 정도이고 야간 응급 방문을 제외하고 일일 최대 5가정 방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별가족 간호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정간호 제도는 대상으로는 급성기 및 만성질환자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암 환자도 포함이 되고요. 또 말기 환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정 호스피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서 모든 암 환자분들을 다 가정에서 돌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가정용 호스피스도 또 많은 분들이 대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일했던 충남대 병원에서는 가정용 호스피스랑 가정간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방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정말 20명이 대기하면은 1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임종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가정간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이제 환자를 받아줄 여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가정간호를 이용하시다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가정간호에서 돌보던 말기 암 환자분들이 통증 조절이나 이렇게 호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또 저희랑 상의해서 저희가 또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방문자는 가정전문 간호사로서 단독 방문이 되겠고요. 방문 시간은 30분 이내로 간단한 처치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필요하다면 더 머무신다고 합니다. 또 하루 방문 가정은 5에서 7가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월 평균 7건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 4주 5일을 근무하신 간호사 선생님이 20일을 근무했을 때 월 120건을 방문했다고 하면 120건을 20일로 나누면은 이제 월 평균하고 하루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그 평균이 6건이 되기 때문에 제한에 걸리지 않고 수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간 주말 방문은 되도록 하지 않고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사별가족 간호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1에서 5등급의 요양 등급과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들에게 국한된 45점 미만인 점수를 받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등급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들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살펴보면 2012년 가정 완화 의료 및 완화 케어팀 제도 도입 방안 연구라는 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한국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 의뢰한 연구인데요. 국내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기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공기간 총 187개 응답기관 중에 97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전문기관 34개가 18%, 비전문기관 63개가 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는 97개 중에 전문기관 비율이 35%, 비전문기관 비율이 65%로 오히려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는 97개 중에 전문기관 비율보다는 지정받지 않은 63개 기관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료로 봉사와 후원을 통해서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가정형 호스피스가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지정기관이든 비지정기관이든 보상과 관련 없이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가 제도화되어 건강보험 수가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아직 지정기관의 입원형을 갖춘 기관에 한해서만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시켜서 입원형이 아니더라도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도화된 가정형 호스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가에서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를 지정하여 호스피스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서비스와 시범사업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더욱 많은 자료와 또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맞는 개별적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한 일수가 없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가정에서 관리 가능한 증상 관리를 위해서 응급실 등 급성기 치료 세팅으로 입원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또 환자와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이 1대1로 접근하여 높은 친밀감과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환자의 사정에 따라 환자의 집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환경일 수 있거나 응급실 대처가 어렵고 방문 교통시간 등 시간 소모가 많고 인력의 소진 요소가 많아서 지원하는 간호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될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등의 환자의 불안감이 크고 가족의 불안 및 부담감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형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들이 최대한 집에서 지내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증상 조절이 가능한 환자들도 있고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으로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꺼릴 때 집으로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조기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정형 호스피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방문 비용은 병원 등급, 종별 차등 지급되며 첫 방문 시 통합관리 초기 평가료가 발생하고 3직종의 공동서명이 담긴 초기 평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합관리료는 주 1회 팀 접근에 의한 환자 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3직종의 공동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동행 방문하여도 별도로 각각의 방문비가 발생하며 따라서 방문 기록지도 직종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야간 및 공휴일 방문 시 30%, 임종돌봄 시 30%가 가산되며 임종돌봄 체크리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팀원들의 동행 시 1회만 청구되고 별도 방문 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 기록지에 방문 시간과 또 기간 자체 차량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며 기타 처치나 투약비는 말기암의 경우 5%, 비암의 경우에 20%의 본인 부담이 됩니다. 간호하면서 단독에 말기 간경화나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보지 못했었고요.
대부분 간암 환자가 간경화를 동반하거나 폐암 환자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해서 5% 적용을 받으셨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홈페이지에서 가정용 호스피스 방문 비용을 게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병원에서는 급종별로 수가와 본인 부담금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현황입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개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기관 수는 2016년 21개소를 시범사업을 개시한 2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그림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 환자의 분포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보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는 662명이었고 입원형과 가정용을 연계하여 이용한 환자가 974명, 가정용과 자문형을 이용한 환자가 217명, 세 가지 유형 모두 이용한 경우가 311명으로 가정용 이용 환자 수는 총 2,164명이었고 신규 환자 수 18,925명 중에 11.4%가 이용했습니다. 이 서식은 방문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서식은 첫 방문 시 작성하는 초기 평가지로 총 3페이지이며 세 직종이 공동 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째에서 보시면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가정용 호스피스 환자 관리 기록지로 세 직종이 공동 서명해야 하며 주 1회에 작성하고 통합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으로는 환자 상태를 분류하는데요. 안정기, 불안정기, 임종기로 나눠서 방문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ECOG나 PPS 중 선택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ECOG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동이 어렵고 또 쇠약해짐을 말하며 PPS는 100%는 정상, 0%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과 환자의 주요 문제를 요약하고 돌봄 내용 및 계획을 기록하면 됩니다. 지침서에 제시된 임종돌봄 프로토콜로 각 기관에서는 전자의무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충남대학교 병원도 임종돌봄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의 서식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임종하게 되는 경우에 가정임종 시 사망 진단은 의사가 만약에 방문했다고 하면 48시간 이내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지역 내 검안의에게 연락해서 24시간 이내에 사체 검안을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체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임종을 계획할 경우에 미리 소견서, 말기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해 두면은 사체 검안 시 검안의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검안의가 환자의 말기 소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만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검안의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검안 시 환자를 주로 돌보던 가족이 상주하도록 해서 검안의의 가족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장례식장으로 환자를 모신 후에 검안의가 장례식장으로 와서 검안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침 관련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 진입도 어렵지만 만일의 경우에 진입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이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환자의 임종을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가정에서 검안이 가능하면 미리 설명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자 및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을 미리 생각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요. 미리 리플릿을 제공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고 무료 응고 서비스 연락처는 상조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상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상조회에 무료 응고 차량을 요청해야 되고 상조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무료 응고 차량을 요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서식은 가정용 호스피스 퇴롱 요약지입니다.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 환자분은 남자 65세 전립선암 환자셨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원 외래 혈액종양 내과에서 의뢰가 되었고 등록기간은 2020년 1월 30일에서 2020년 4월 19일까지 총 80일이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23회를 방문했고 의사가 1회를 방문했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2회를 방문했습니다. 특이하게 이분은 80일 동안 한 번도 응급실에 오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가정에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이 일요일날 새벽이었는데요. 가정 임종 후에 본원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역호스피스 센터에서 소식지를 발간할 때 글을 또 써주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글을 쓰실 당시에 석 달이 채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있으셔서 글을 주시겠다고 하셨었고요. 그때가 40주년 되는 결혼 40주년 되는 기념해였고 마침 또 환자분이 임종하시게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삶을 앞부분에 좀 기록을 해주셨었고요. 근데 중간에 가정 호스피스 받게 된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돌발 상황이나 심한 통증이 있을 때면 낮이나 밤에도 전화나 문자를 하면 바로 간호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었고 당황하거나 응급실로 가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남편의 마지막을 예상하고 평소에 교회 문 앞도 가지 않았던 남편분이 지인의 남편이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셨었고 스스로 영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생기셔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되었고요. 다행히 그 목사님 부부가 아무 말씀 없이 같이 오셔서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힘들어 눈조차 뜨지 못할 때에는 나지막하게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두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셔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일요일 새벽에 아들들과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말마다 두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녀가 함께 생활을 하셨었고 자주자주 가족들이 모이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한 기도 속에 임종을 하셨었고 바로 조금 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연락을 해서 운부 차량이 도착했었고 조용히 여유 있게 이렇게 남편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커다란 슬픔이지만 그 힘든 이별을 하는 동안 마지막 몇 개월을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배움이고 예우였던 것 같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가족끼리 모이면 가정용 호스피스를 하였기에 입원에 대한 불안이나 가족들의 면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식사나 잠을 내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포근한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정리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용 호스피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고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공하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또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가정방문 서비스에 적합한 숙련된 전문직, 특히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에 익숙하신 분이 또 가정 간호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요. 또 입원형 중심 조건으로 인해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 호스피스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환자 보호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개별 교육이 필요하고요. 지역에 있는 의사, 간호사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또는 호스피스 완화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국가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좀 미달된다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할 때 국가에서 운영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또 비지정된 가정 호스피스 제공 기간에 제도권 내 유입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질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원형 중심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입원형 연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으로 보건복지부 또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방문 간호라는 소중한 성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호스피스 협회 산하 무료 가정호스피스를 신실하게 챙겨주시는 모든 기관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